한용운. 옛날에 설명했었는데 용운이 형 누구라 그랬지? 스님이었지. 스님이었어. 이거 또 뭐도 있었어? 특징이 스님이고 일제 강점기였어. 그리고 여성적 어조를 많이 썼어. 이런 거를 많이 쓰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한용운의 작품을 분석할 때는 대부분이 이 화자가 여자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볼 때가 있고, 스님이니까 종교에 대한 이야기로 풀 때도 있고, 그다음에 일제 강점기니까 광복에 대한 염원으로 풀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작품을 보통 분석을 합니다. 볼까요? 나는 나의 동그라미. 뭐죠? 표면적. 예, 맞습니다. 표면적 화자. 당신의 체크. 그럼 당신은 뭐죠? 시적 대상. 옷을 다 놓았습니다. 옷을 다 지어놨습니다. 옷의 체크. 옷은 뭘까요? 객관적 상관. 왜? 둘의 관계 사이에 있는 걸까? 이제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거는 옷을 보고 뭐가 떠올라야 돼.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그냥 내가 너를 위해서 옷을 지어놨어 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로 보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의 옷은 그냥 화자의 정서다. 화자의 정서래. 정성이에요. 옷을 다 지어놓았습니다. 그랬으니까 뭐야? 야, 내가 네 옷 다 만들었다. 시미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옷도 지었습니다. 짓고에서 잘라볼까요? 짓고 어때요? 시어의 반복, 시구의 반복이죠? 여기 써볼까요? 시구의 반복. 여기서 시구라는 것은 두 가지의 단어 이상이 모였을 때를 시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시미도 짓고 도포도 짓고, 그래서 시구의 반복과 변용이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짓지 아니한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놓는 것 뿐입니다. 거기에 체크. 작은 주머니에 수놓기. 그러면 얘는 뭐만 하면 된다고 하고 있어? 너네 십자수 들어봤냐? 자수 들어봤냐? 그 자수에 이렇게 실로 그림 그리는 거잖아. 그래서 그것만 안 해놨대. 그러면 수놓는 것만 하면 옷이 완성된다는 이야기지. 수놓기만 하면 옷이 완성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주머니에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손때가 많이 묻었다의 체크. 왜 묻었다고 했죠? 짓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입니다. 짓다가 놓아두고 체크. 그러면 손때가 많이 묻었다는 말은 얘가 손이 더러워? 아니지. 자꾸만 만졌다가 할라다가 말고 했단 이야기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다가 써줄까요? 손때가 맞은 이유는 화자가 옷짓기를 마무리하는 것에 내적 고민을 함. 그러니까 주머니에 그림만 그리면 되는데 그걸 하기를 뭔가 이 고민을 가득했단 이야기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다른 사람들은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로 알지만은 그러한 비밀의 체크. 다른 사람들은
이 새끼가 실로 자수로 올 줄 모르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비밀은 나밖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거기에 체크. 그러면 이때는 언제겠냐? 모르겠지 아직. 거기에 써볼까요? 당신의 부재. 당신의 부재로 인한 슬픔. 네가 없어서 슬플 때 주머니에 술을 놓으려면 나의 마음은 수놓는 금실을 떠나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 마음이 어때?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이거? 잘 안되지? 이게 뭐냐면 너네 게임하거나 뭔가에 몰두할 때 있지. 몰두할 때 뭔가에 몰두하다 보면은 너네가 막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다가 죽었어. 그럼 개빡치겠지. 그래서 어때? 키보드를 막 갈기겠지. 그치? 그거랑 진짜 비슷해. 이 갈기는 동안에는 이 갈기다가 내 마음이 점점 스트레스가 해소가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얘도 그래서 술을 놓으면 바느질을 하다 보면 너를 향한 내 마음은 이 바느질을 하는 이 순간순간의 손짓에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내 마음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해되냐? 어떤 느낌인지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바느질 하다 보면 슈가 내 마음이 좀 풀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없습니다. 보물이 없습니다. 체크. 보물이 없어. 그래서 뭐 한대? 안 짓는 거래. 넣을 게 없어서 완성시키지 않는 거래. 이해되냐? 아직 그 사랑하는 대상이 없는 거야. 이해됐죠?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기다리는 거지. 이해됐나요? 존버 중이에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리적 표현. 화자의 의지 있냐? 의지 있었냐? 없었죠.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적 상황. 손에서 냄새 난댔냐? 아니었죠. 작품에 직접 드러나지 않는 화자. 대놓고 말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제, 오늘 막 이런 거 있었나요? 없었죠. 동일한 종결형 표현. 똑같이 비읍니다에 대한 이야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이 뭐였지? 이 세상. 실현됐어요? 안 됐어요? 실현 안 됐죠? 아직 당신이 없는 세상이라고 아까 설명했죠. 그래서 짓고 싶지만 짓고 싶어서 안 짓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 식으로 약간 역설법이 쓰였었어요. 아까 그 시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 역설법이라고 한 번만 체크해 주자 얘들아.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은 것. 이거 왜 역설인지는 이해돼? 짓고 싶은데 안 짓는 게 어딨어. 이해되죠? 이게 역설이었어요. 모순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2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볼까요? 수의 비밀에서 역설은 이거 나왔네. 화자가 대상의 부재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즉 임의 부재라는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그 현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인은 화자가 일상적 행위를 반복하면서도 그것을 종결시키지 않았다. 뭐예요? 일상적 행위가 여기서 바느질하는 거였죠. 수놓는 거였어요. 근데 종결짓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일부러 안 했다. 임의 부재가 환기되는 상황. 환기가 뭐였죠? 떠올리다였어요. 지연시키면서 드러난다. 하지만 행위의 과정에서 자기 정화가 동반된다는 점에서
그래서 여기서 자기 정화는 뭐였어 아까? 마우스 키보드 두드리면 스트레스가 풀려야 했던 부분 있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것은 현실 도피라기보다는 주체적 선택이자 극복의 의지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는 일상적 행위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너무나도 맞는 말이죠. 아까 손이 더러워서는 아니었어요. 짓다가 놓아두고에는 임의 부재라는 현실을 부인하고 싶은 화자의 심리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도 너무나도 맞는 말이죠.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리내는 화자의 주체적 선택과 극복의 의지가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 있다. 맞냐? 아프고 쓰린 때가 언제라고? 이미 없는 상태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죠? 이해된다요? 그래서 이것은 답이 3번이 되겠네요.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 아까 이게 이제 뭐였어? 키보드 갈기는 거, 키가 갈기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4번은 맞는 말.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네. 다음 19쪽. 뭐 작품 제목이 자수인 걸 보니까 수의 비밀의 수하고 비슷하겠죠? 보겠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운 날은 술을 놓는다. 마음이 어지러운 날에 술을 놓는데, 그러면 거의 마음이 어지러운 날에 체크. 얘가 바로 뭐가 되겠어요? 술을 놓는 이유가 되겠죠. 거기다가 이유. 금실, 은실, 청홍실. 거기에 체크. 뭐하고 있어요? 나열하고 있죠. 뭘 나열해요? 실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실의 종류 나열. 그래서 시각적 이미지가 쓰였어요. 색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따라서 가면 가슴속 아우성은 절로 가라앉아 있고 가라앉고는 가라앉다 라는 표현입니다. 아우성의 체크. 이 아우성은 어디서 나온 단어일까요? 막 관객들이 아웃풋이다 그런 거. 그쵸. 근데 우리 시 내용에서 지금 봐봐. 아우성이 왜 나왔을까? 성분 내용. 그래. 금실은실 청홍실에 따라서 간다는 이야기는 수를 놓는다는 이야기죠. 수 언제 놓는 데써요? 마음이 어지러운. 그쵸. 그러면 이 아우성은 마음이 어지러운 날 나오는 내용입니다. 절로 가라앉고의 체크. 그러면 이게 바로 뭐야? 스노키의 효과죠. 이해됐나요? 스노키의 효과입니다. 화자가 느끼고 있는 스노키의 효과.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아우성이 있었던 거는 마음이 어지러웠기 때문이고, 그런 날에 자수를 놓으면 뭐다? 이 화가 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좀 가라앉는다. 처음 보는 숲을 정갈한 자골돌의 강변에 이른다. 그래서 처음 보는 숲을과 정갈한 자갈돌의 강변에 이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저 강변이 그럼 뭐야? 가라앉아서 평온을 찾은 공간이 되는 거죠. 강변의 체크. 거기다가 평온의 공간이라고 써주시죠. 평온의 공간. 남양의 햇볕 속에 술을 놓고 앉으면 세사의 체크. 세사는 뭐예요? 속세예요. 속세. 번뇌가 뭐예요? 번개 같은 거. 천둥. 아니요. 여기서의 번뇌는 고뇌예요. 고뇌가 뭐예요? 고민거리예요. 그건 아마 그 천둥, 이거는 번뇌 리을로 시작되는 뇌예요. 그 다음에 무궁한 사랑의 슬픔을 찾아내올 듯 먼의 체크. 여기서 먼은 뭐예요? 시적 허용. 그렇습니다. 시적 허용이죠. 그리고 극락정토로 가는 길 체크.
뭐냐? 저승이다 저승. 근데 여기서 이 저승 극락정토로 가는 길은 단순한 저승이 아니죠. 뭐예요? 약간 천국 같은 느낌인 거예요. 알겠죠? 천국. 이 뭔가 이 불교와 다른 종교를 섞어버린 느낌이에요. 볼까요? 자 이제 이 내용을 이제 뭐라고 왜 그냥 방금 쓰기만 했냐면 강변에 이른다 평온의 공간에 이르렀다 남양 햇볕 속에 술을 놓고 있어 자수를 하고 있다면 속세의 번뇌가 사라지고 그치? 그리고 뭐 극락정토로 가는 길도 보일성 싶다 그러면 자살하고 싶다는 건가? 아니지 그게 아니라 뭐예요? 좋은 깨달음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내용은 자수를 통해서 자수는 언제 한다? 마음이 어지러운 날 한다. 그래서 자수의 효과는 마음을 가라앉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속세와 고민거리 그리고 슬픔들을 참아낼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앞으로 삶에 대한 방향성도 제시해주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렇게 한번 정리하면 되죠. 이 시의 화자와 수의 비밀의 화자는 뭘 통해? 스노키라는 행위를 통해서 마음을 진정시킨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더 볼게요. 기억에서 미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 마음이 어지러운 날, 고뇌와 번민, 그게 맞는 말이지, 그치? 부정적 상황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니은, 금실은실, 청홍실, 수놓는 행위였어요. 이해됐죠? 정갈한 자결들의 강변에 이른다. 평온의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 공간인가요? 일상적 공간이면 평온할까 안 평온할까? 안 평온하겠지.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4번 볼까요? 리을 화자의 번뇌의 원인 뭐예요? 무궁한 사랑의 슬픔 슬픔 때문에 쇠사 번뇌라고 써져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극락정토 가는 길, 천국 가는 길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자살하는 게 아니라 뭐다 그냥 행복한 마음적인 이야기다라고 했으니까 3번이 어디 있어요? 예? 3번, 4번 어디 있어요? 19쪽 19쪽이 19쪽이 2번. 아 알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